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의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탈북 어민은 납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패스카마오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집값 때문에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한 30, 40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빚내서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에 서민들의 지갑이 다치거나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천조 원 규모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는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대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상환 일정 조정을 비롯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이율이 높은 기존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꾸어주는 대환 대출 규모를 20조 원에서 더욱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